매일같이 쏟아지는 신간들 가운데 독특한 표지로 눈에 띄는 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애니원고 학생들이 제작한 애니메이션 고헌 박상진 의사 이루지 못한 꿈이 공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금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울산시가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오는 2014년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산업도시를 표방한 울산시가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울산시가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용역은 6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오는 6월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오늘 계약심사위원회를 통과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건립하고자 하는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의 첫 단추를 끼웠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용역에는 건립의 타당성 조사는 물론 부지와 규모, 울산의 랜드마크 역할을 위한 디자인 방향, 수요 분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울산시는 용역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오는 2014년 착공해 2016년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건립비는 국비 지원을 최대한 받되 여의치 않으면 민자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001년과 2004년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을 추진했지만 비용 문제로 계획을 접으면서 유일하게 컨벤션 시설이 없는 광역시로 남아 있습니다. 도시 성장을 위해 컨벤션 센터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가운데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울산에서도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 제한이 추진된다는 소식에 소규모 점포들은 반기는 반면 대형 마트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 대상 범위와 도입 시기도 다른 시도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영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전역에 각종 가공식품을 공급하는 도매 대리점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대형마트들이 잇따라 진출하면서 거래하는 700여 구멍가게 대부분의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60여 개에 달하는 지역의 도매 대리점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 할인점이 아침 8시부터 8시까지 정도 영업을 하고 그리고 한 달에 2번 정도 놀고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 울산 상인들이 보호를 받지 않느냐.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울산시도 정부 방침에 따라 대형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울산은 3월에 시행령 확정과 정부의 표준안을 지켜본 뒤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도입 시기는 다른 시도에 비해 다소 뒤처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규제 대상인 대규모 점포 범위에 기업형 슈퍼마켓, 즉 SSM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저게 지금 SSM은 대상이 안 되고요. 입법 해놓은 게 지금 개인마트만 입법 예고를 지식 예고해서 개인마트에 하나도록 그렇게 입법 예고를 해놨습니다. 도입 시기나 규제 대상을 떠나 속이 타는 건 대형마트들입니다. 울산의 경우 교대 근무자가 많아 심야 영업을 제한할 경우 상대적으로 타격이 크지만 극도로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트별로 쉬는 날이 겹치지 않도록 해서 매출 감소와 고객 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정부가 고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고래 유통증명제가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관계기관 사이의 협조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재구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래값은 뛰고 불법 포획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윤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생포 고래고기 식당 가는 요즘 손님이 뜸합니다. 1년 전 고래유통 증명제가 시행된 뒤부터 부위별 음식값이 10,000원에서 20,000원씩 33% 정도 올랐기 때문입니다. 민거 같은 경우에는 한 2달 전인가 입찰 받는데 7천만 원 줬어요. 옛날 같으면 그게 뭐 3천에서 뭐 한 3,500, 4. 고래유통 증명제 시행 이후 이처럼 고래고기 가격이 큰 폭으로 뛴 데다 불법 유통 또한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 포획 적발 건수도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지난해 오히려 2배가량 늘어났습니다. 과거처럼 이 자루에 담아가지고 이게 한 마리 다 갖다 주는 게 아니고 키로수를 재가지고 껍데기가 뭐 50kg다가 50kg 12만 원. 자기 나름으로는 이제 위험수당으로는.
고래유통증명제가 재구시를 하지 못하는 데는 부실한 유통증명서 관리 체계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해경을 통해 발급된 고래유통증명서는 모두 1,140장. 하지만 수협을 거쳐 고래연구소로 전달된 건 362장에 불과합니다. 10장 가운데 7장이 어디론가 사라지면서 유전자 분석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불법 유통을 막겠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결국은 이제 수협에서 저희한테 보고가 안 된 거죠. 개선을 생각하고 있는 게 해경한테 그 대장이라도 주기적으로 저희한테 보고가 되면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고래유통증명제. 결국 가격 상승과 불법 포획만 부추긴 셈이 됐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세계 4대 뮤지컬인 미스 사이공 울산 공연에 지금까지 18,000명 이상이 관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울산 문예회관 단일 공연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9년 런던에서 처음 공연된 뒤 가는 곳마다 화제가 된 미스 사이공. 작품성과 재미가 동시에 있다는 입소문을 타고 울산에서도 관객들이 몰리면서 공연계 기록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공연 처음 봤는데 너무 박진감 넘치고 재밌었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해서 다른 뮤지컬보다 4대 뮤지컬이라는 게 확실히 한마디로 연기와 가창력과 춤이 어우러진 예술의 결정판. 하지만 이 작품이 가벼운 오락거리로 끝나지 않고 세계 4대 뮤지컬로 불리는 것은 인류 근대사의 아픔을 감동적인 드라마로 승화시켰다는 겁니다. 베트남 전쟁 속 러브스토리가 주된 줄거리지만 관객들은 서로 다른 시각으로 작품의 깊이감을 이야기합니다. 미국하고 베트남전인데 마치 우리 한국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베트남에 가가지고요 이렇게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약간 복합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베트남이라는 그런 그 사회적 환경이 저희한테 그리고 러브 스토리가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관객들의 찬사가 이어지면서 미스 사이공 울산 무대는 공연 보름째인 현재까지 모두 18,000여 명이 관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마지막 공연까지 관람 기간 2만 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돼 울산 문예회관 단일 공연으로는 최대 관객 수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울산공업센터 지정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획한 세계 4대 뮤지컬 중 하나인 미스 사이공 울산 공연에 매일 1,000여 명 이상의 시민들께서 울산 공연 사상 가장 큰 스케일과 최장기 공연으로 기록된 뮤지컬 미스 사이공은 이번 주 일요일인 12일까지 울산 문예회관에서 계속 공연됩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오늘까지 울산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18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울산 지역 6개 지역구에서 새누리당 공천 신청자는 현재 18명 정도로 평균 3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공천위원회는 강세 지역 비례대표 공천 배제 방침 등이 늦게 확정되는 바람에 당초 오늘까지였던 공천 신청 접수를 오는 1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구의회가 지역에서 처음으로 구의원 장례비 지원 조례를 발의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구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다 숨지면 의회장으로 치르고 장례식에 사용되는 연구차 등 2천만 원 상당을 의회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오늘 15일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중구지부는 지자체 예산을 감시해야 할 의회가 세금으로 장례식을 치르겠다는 것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KTX 울산역에서 울산 고속도로를 직접 연결하는 도로 개설이 추진됩니다. 울산시는 오늘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울산 언양간 고속도로 확장 공사에 맞춰 KTX 울산역과 범서, 구라 등 3곳에 램프를 건설하는 방안을 한국도로공사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송병기 교통건설국장은 한국교통연구원이 2016년을 기준으로 실시한 울산고속도로 확장에 관한 타당성 조사에서 6차로 확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전 노조와 의견 접근을 이룬 주간 연속 2교대제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현 노조의 방침과 관련해 주간 2교대제 후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오늘 주간 연속 2교 대제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대자보를 통해 작업 환경 개선과 야간 노동 철폐를 위해 생산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차는 이에 대해 노사협의체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부분을 재검토하는 것은 노사 신의 성실 원칙에 어긋나고 제도 도입의 후퇴까지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점에 매일같이 쏟아지는 무수히 많은 신간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우선 표지가 독특하고 눈에 띄어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책마을 이야기에서 눈에 띄는 신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반인간선언은 제14회 한겨레 문학상을 수상한 주원규 작가의 새 장편 소설입니다. 소설 속에서는 우리 사회의 기업 윤리와 경제 시스템, 그리고 정치와 종교가 얽혀있는 현실이 묻어납니다. 참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간의 모습을 참된 구현을 하기 위해서 스릴러적인 소설적 장치를 빌려서 미소 짓고 있는 표지에 웃음부터 나는 책,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성경 읽기에 대한 책입니다. 저자인 이어령 작가는 수사학적인 독법과 함께 문화와 생활 양식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며 성경이 가진 감동과 재미를 이야기합니다. 박경철, 조국, 심상정 등 우리 사회 대표 지성 9인이 뭉친 그대 아직도 부자를 꿈꾸는가도 눈에 띕니다. 주택대출과 사교육 경쟁에 시달리는 이 시대. 저자들은 새로운 시대 가치인 연대와 공존, 행복을 강조하며 개념 부모가 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책마을 이야기 하셈입니다. 애니원 고등학교 학생들이 제작한 애니메이션 고헌 박산진 의사 이루지 못한 꿈 발표회가 오늘 졸업식과 함께 열렸습니다. 지역 문화유산 발굴을 위해 제작한 이 애니메이션은 애니원고 학생 97명이 2년 동안 4만 5천여 장의 그림을 그려서 35분 분량으로 완성됐습니다. 광복회 총사령관 고헌 박상진 의사의 일대기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이 작품은 학생들의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춘해보건대학교 제42회 학위 수여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올해 학위 수여식에서는 792명이 전문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전공 심화 과정 등 73명이 4년제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국폴리텍 7대학 울산 캠퍼스도 오늘 학위 수여식을 갖고 276명의 산업학사를 배출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울중은 언양읍 85살 김모 씨의 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375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치매에 걸린 김 씨 부부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둔 것을 잊어버려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올해 첫 울산 지역 치안협의회가 오늘 오후 박맹호 시장과 언론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경찰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관련해 지역 치안협의회 차원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장애인 성폭력을 비롯한 아동 청소년 안전보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4.11 총선을 61일 앞두고 선거 부정감시단 합동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100여 명으로 구성된 선거부정감시단은 앞으로 금품살포와 흑색선전, 사조직 동원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됩니다. 공석이던 울산시 소방본부장에 김영중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장이 취임했습니다. 인천 출신인 김 본부장은 1985년 기술고시로 노동부에 근무하다 1994년 소방공무원으로 특채돼 인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울산시 시설관리공단이 2012년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에서 공공시설관리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 최초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구축해서 고객 응답 신속 서비스 3진 아웃제 등을 도입하는 등 고객 중심의 조직 문화를 구축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울산시 5개 광고협회 6대 회장에 이용수 씨가 취임했습니다. 이 회장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무허가 간판과 현수막 정비에 힘쓰고 아름다운 5개 광고물 공모전을 통해 울산의 얼굴인 간판을 조화롭게 디자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오늘 양정초등학교를 시작으로 6개 학교 19명의 졸업생에게 48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현대차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이들 학교에 2,700만 원을 지원해서 117명의 졸업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우리 땅의 소나무를 가장 사실적으로 그린다는 평가를 받는 김상원 작가의 기획전이 오늘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현대예술관에서 열립니다. 현장 사생 한국의 소나무로 이름 붙여진 이번 기획전에는 작가가 울산과 경주 지역 솔밭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그린 산과 들 그리고 소나무의 풍광 50여 점이 선보입니다. 낮부터는 추위가 한결 풀린 것 같습니다. 성경희 기상캐스터, 주말은 날씨 어떻습니까? 네, 이번 주말에는 모처럼 바깥 활동하셔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특히 낮 동안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주말과 휴일 모두 영상권을 크게 웃돌 전망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침 시간인데요. 주말에도 영하권에 머물러서 체온 유지에 각별히 신경을 써보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울산을 포함한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많은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은 영하 9도, 대구 영하 5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낮부터 영상권으로 올라서면서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 날씨입니다. 밀양을 제외한 영남 지방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영하 3도에서 7도까지 떨어지겠지만 낮 기온은 영상 5도 안팎으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동해 먼바다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월요일은 비가 눈으로 내릴 가능성도 있어서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K5 하이브리드가 많아진다.